네, 안녕하세요. 세션 진행을 맡은 중앙대표 성민정 교수입니다. 사실 이렇게 주니어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너무 노회해 보이지 않을까 걱정을 하면서 올라왔는데 저는 이렇게 안 보셔도 괜찮고요. 소리만 들으시면 됩니다. 이 세션의 그 목적? 너무나 단순하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 사전 등록을 하고 오셨을 텐데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렸고 답을 받았고 그 내용을 기본적으로 토대로 해서 네 분께 질문을 제가 오늘 던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크리에이티브를 이제 추구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질문은 그렇게까지 크리에이티브하지는 않더라.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그 예측할 수 있는 질문들이었습니다. 1번은 광고 회사는 가려면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특히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포트폴리오는 그래서 중요한가요? 안 중요한가요? 공모전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사실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질문은 당연히 제가 드릴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회사의 공식 입장도 있겠지만 굳이 네 분을 모신 이유는 이제 이 네 분은 인사 담당자가 아니라 회사의 지금 대표 주니어 사원들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기를 겪으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의 입장과 눈높이에서 솔직한 답변을 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모셨고요. 몇 가지 질문을 제가 일단 준비를 했고 그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남으면 플로어 질문을 받으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래도 네 분이 누구신지 궁금하니까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웅기획의 메타팀의 7년차 아트 디렉터로 일하고 있는 김현입니다. 요즘 담당하고 있는 광고주는 이제 게임 NC사의 아이온2라는 런칭 캠페인을 이제 준비하고 있고요. 유니클로, 그리고 다이나필, 그리고 이제 여러 클라이언트를 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광고공학과 17학번 졸업생이고요. 이노션에서는 4년차 광고 기획자로 일하고 있는 주윤미 매니저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현대자동차 담당 클라이언트로 담당 해석 캠페인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LG 계열 종합광고대행사 HS에서 이제 2년차 막내 광고기획 직무로 일하고 있는 최예원이라고 합니다. 24년도에 입사를 했고요. 저는 이제 팀 내에서 LG 계열사 두 곳, 생활건강이랑 LG화학 그리고 이제 외부 광고주로는 HD 현대, 기업은행 같은 프로젝트에서 같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JG에게서 크리엑스랩 팀이라는 AI 팀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장준석 프로라고 합니다. 저는 삼성전자 클라이언트랑 지금 한국타이어 일을 지금 현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우연찮게도 네 분이 그 주니어이지만 연차도 조금씩 차이가 나시는 것 같고요. 또 하고 계신 일도 기획을 하시는 분도 있고 크리에이티브를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골고루 다양한 말씀을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 공통 질문 중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광고인의 24시가 궁금하다. 여러분의 하루 일과는 어떤가요? 였습니다. 그래서 한 분씩 주미 매니저님 먼저 하셔도 괜찮아요. 네. 나는 아침에 대충 일어나서 몇 시에 들어간 다음에 나의 하루는 어떻게 되지? 제일 평화로운 날을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평화로운 날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저희 회사는 유연근무제에 적용하고 있어서요. 10시 반쯤에 출근을 해서 이제 카페에서 커피 사서 올라가서 매일 와 있는지 좀 확인하고 클라이언트가 확인 요청한 사항 있으면 거기에 대해 대응을 하고 그리고 캠페인 기획하고 있는 거 있으면 이제 아이데이션 같은 거 진행을 하고 제작팀 미팅이라든지 클라이언트 보고라든지 그런 회의 같은 거 진행하면서 캠페인 만들어가는 그런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10시 반에 굉장히 천천히 출근을 하셔서 몇 시쯤 퇴근하실까요? 퇴근은 아주 가장 평화로운 날 기준이면 정시 퇴근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10시, 11시 이렇게 이런 날도 있고 근데 편차가 늘 달라서 열심히 일할 때도 이렇게 좀
근무 시간 초과해서 일할 때도 있고 여유로우면 그만큼 또 일찍 퇴근하면서 좀 밸런스 있게 일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저도 윤비 매니저님처럼 기획직무여가지고 조금 하루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이어서 말씀드려보자면 저희 회사도 자율 출퇴근제여가지고 이제 팀원분들이 이제 각자 편한 시간에 좀 들쑥날쑥하게 오시는데 저는 그래도 좀 대체로 10시 전후로 좀 출근을 하려는 편이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월말에 근무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가 올 단위로 근무 시간 계산해서 퇴근은 7시 전후로 하고 있고 저는 주로 오전에 좀 루틴한 업무를 하고 오후에 좀 비정기적인 그런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는 저도 출근하면 비슷하게 메일 한번 확인하고 뭐 뉴스레터 좀 훑어본다든지 TBCF라는 사이트에 이제 광고물이 매일 새롭게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올라온 광고물은 뭐가 있나. 또 저는 팀에서 이제 막내로서 그 팀원분들이 각자 담당하고 계시는 그런 광고주랑 경쟁사의 어떤 새로 올라온 뉴스 같은 거 좀 클리핑을 해서 팀에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뭐 인쇄 광고나 영상 광고 같은 거 이제 집행 스케줄에 맞춰서 아침에 좀 매체사의 소재를 출고하는 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비정기적인 업무는 뭐 경쟁 PT 들어가게 되면 이제 뭐 제작팀과 제작 OT를 한다든지 전략팀과 브리프 컨센서스를 한다든지 그런 회의에 들어가기도 하고 뭐 광고 제작이 진행 중이면 뭐 촬영장, 편집실 이런 데 이제 외근을 나가기도 하고 그게 아니면 자리에서 리서치를 하거나 뭐 아이데이션 업무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들 출근을 빨리 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말하기가 민망해졌는데 제일 프로님이 한 계신 게 보여서 죄송한데 제가 한 11시 넘어서 출근하거든요. 저는. 그리고 대신에 좀 퇴근을 좀 늦게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조금 밤에 아이데이션 하는 게 더 잘 나오는 편이어가지고 저는 밤에 아이데이션을 많이 하고 말씀하신 거랑 스케줄은 되게 비슷하게 저도 브리프를 받는다는 가정하에 생각을 해봤을 때 브리프 받으면 그 브리프 먼저 공부부터 하고요. 그 스터디 끝나고 나서는 아이데이션 하고 저는 이제 아트 디렉터이기 때문에 아트웍 관련해가지고 레퍼런스 같은 거 찾아보고 그리고 이제 뭐 당일날 바로 기획분들이랑 회의를 하진 않지만 기획회의가 잡힌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면은 기획회의하고 이제 광고주한테 보고 가고 약간 그런 방식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대웅기획도 비슷합니다. 저희도 유연 출근을 하고 있고 그거에 맞게 퇴근하고 있고 거의 야근은 지양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시간이 아니면 굳이 야근을 하거나 출근을 하지 않고 주말 출근을 하지 않고 업무 시간 내에서 하려고 하는 편이고 저희도 아트 디렉터님이랑 비슷한 게 이제 거의 50%는 아이디어 내는데 많이 할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50%는 이제 미팅을 한다거나 디벨롭을 한다거나 촬영을 가서 이제 촬영을 하거나 후반 작업을 한다거나 이 정도라서 되게 만약에 하루만 놓고 본다면 거의 고독하게 그냥 아이데이션 자리에서 많이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제 신문에서 보면 젠지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워라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여러분의 질문에도 사실은 워라밸이 괜찮은가요? 아니면 어떻게 워라밸을 유지하십니까? 라는 질문들이 꽤 많았어요. 지금 말씀 주신 거를 그 제너레이션 다른 제가 봤을 때는 꽤 괜찮은 라이프를 들리기는 합니다만 출근을 11시에 하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라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궁금해요. 예전에는 오래 앉아 있어야 이제 열심히 하는 거라는 인식들이 좀 아직도 있긴 하지만 거의 없어졌고 사실은 이게 뭐 예를 들어 경쟁 PT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정답이 없는 과정이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쏟을수록 사실은 더 잘 나와야 맞는 비례하는 건데 이제 능력이라는 거는 정해진 시간 내에서 하는 게 능력이기 때문에 그거를 많이 지향하고 있는 편이고 그래서 당연히 필요할 때는 합니다. 그거는 모두 불평 없이 하는데 이제 이유 없이 한다거나 그런 거는 아마 다 계신 분들도 납득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광고에서 거의 그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네 분한테 돌발질문 드리면 나는 내 워라밸에 지금 만족한다. 대표님이 계셔서 좀 그럴까요? 너무 만족합니다. 네 분 다 어떠세요? 본인의 지금 워라밸에 대해서. 워라밸이
이게 월마다 다른데 지금은 그나마 괜찮다. 지금은 밸런스 있게 잘 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좀 퐁당퐁당이 좀 있다 보니까 저 7, 8월은 거의 대학생들 방학과 다름없는 여름방학을 저도 잘 보낸 것 같고요. 이제 연말에 PT가 좀 들어오게 되고 이러면 좀 바빠지겠지만 저희도 막 일을 많이 하게 되면 다음날에 재택근무를 한다든지 아니면 점심시간에 출근하기도 하고 점심시간 지나서 출근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게 유동적으로 근무 시간을 관리하고 있어서 나름 그런 밸런스를 잘 맞추려고 회사도 많이 노력하고 팀원분들도 배려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만 쪽 갑니다. 저희 아버지가 광고회사 CD이셨는데 아빠가 얼마나 처절하게 살아왔는지를 제가 잘 아니까 아빠의 삶과 제 삶을 비교해 보면은 솔직히 저는 워라밸이 좋다고 생각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요즘 광고회사의 워라밸은 괜찮은 걸로 일단은 결론을 내리고요. 자, 네 분이 이제 2년 전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고 7년 전으로 돌아가실 수 있을 텐데 광고회사 취업 준비를 하시면서 제일 중요하게 본인 스스로 생각하셨던 게 있었다면 뭐였을까요? 마이크를 갖고 계시니까 그냥 시작하세요. 제가 해볼까요? 사실 저 다른 분들이 의견을 먼저 듣고 말씀드리고 싶긴 했는데 저는 약간 스토리텔링이 제일 중요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진부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제가 전공이 원전공도 그렇고 복수전공도 그렇고 전혀 광고랑 상관이 없었어요. 제 원전공은 어문 계열인데 심지어 한문학과였고요. 복수 전공은 당시 신설학과였던 컬처 앤 테크놀로지라는 어떤 융합 전공이었는데 지금은 또 그게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광고랑 좀 거리가 있는 직무였는데 저는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게 약점이 되지 않고 저만의 색깔이 되어야 좀 취업을 할 때 유리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안 갖고 있는 저의 경험이나 전공을 어떻게 좀 엮으면 내가 이거를 여러 광고회사 사람들 사이에서 잘 제가 가진 그런 색깔을 발휘할 수 있고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저만의 이야기로 만들었던 게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실제로 합격하고 나서도 면접관으로 들어오셨던 분들이 이 친구 기억난다 면접 때 막 고사성어를 하지 않았냐 막 이러면서 이 기억을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생각이 저는 그 당시 생각해보면 일단 광고와 관련된 직무 경험이 일단 중요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대홍기획이나 HS, 이노션 이런 곳에서의 인턴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원자들 중에서 굉장히 많아요. 저희 회사 이노션에서 인턴을 채용할 때 들어오는 서류를 보더라도 이미 2번씩 인턴을 했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대웅기획에서 했다, HS에서 했다 이런 것보다도 거기서 내가 어떤 성공 경험을 하나라도 작게라도 만들어서 그걸 좀 더 다르게끔 보여주느냐 그게 좀 더 중요했던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광고 대행사에 인턴 경험은 없었는데 다른 마케팅 직무로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경험이 있었어서 그때 좀 경험들을 잘 설명을 했던 게 좀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정말 비슷한 의견이거든요. 이게 결과치는 사실 저희가 봤을 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 과정이 중요한데 이제 세상은 이제 결과를 보니까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쓸 때 온에어를 시킨 것도 포트폴리오에 넣긴 하지만 이제 오프에어라고 해서 이제 이게 세상에 나오지 않았지만 내가 만족한 아이디어를 정리해 두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잘된 포트폴리오만 포트폴리오에 넣는 게 아니라 내가 했던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기록하고 잘 정리하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 뭔가 수상 이런 거가 정말 있으면 좋지만 진짜 필요가 없거든요. 이게 저도 이렇게 좋은 팀원을 만나서 수상을 한 케이스도 있고 한데 이게 결국은 들어오시면 다 뽀록이 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어쨌든 결과보다는 과정을 최대한 많이 하시고 그 과정도 기록을 잘 하면 되게 큰 포트폴리오 스토리텔링이 되니까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세 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도 이하 동문이긴 한데요. 굳이 그 계급을 조금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정답은 아닌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인턴 경험이나 어떤 회사에서 실제로 사회생활을 해봤다는 그 경험 자체가 회사에서 제 생각에는 가장 많이 쳐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경험 예를 들어서 뭐 빙그레나 어떤 뭐 삼성전자나 LG나 이런 현대나 이런 데를 가가지고 어떤 프로젝트를 경험한 경험이 있으면은 그것도 이제 하나의 뭐 IMC 캠페인을 경험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두 번째로 많이 쳐주는 것 같고 세 번째로 이제 공모전 수상 경험 그 다음에 이제 뭐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그 프로젝트 경험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 말씀하실까요? 예를 들어서 저로 예시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서울시랑 같이 콜라보를 해가지고 따릉이 거치대를 바꾸는 경험을 해봤었어요. 근데 그게 광고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트웍에 있어서 그 따릉이 거치대 동그라미가 C로 바뀐 거 아세요? 그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대학생 때 했다는 것 자체가 그 실무 경험하신 분들이 되게 신기해하시고 그 대학생이 한 아이디어로 뭔가 서울시에 깔렸다는 것 자체를 되게 높게 봐주셨었어요. 그래서 그 면접할 때 그거를 되게 반응이 좋았던 기억이 나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프로젝트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 경험. 이어서 그 말씀 주신 것 중에 학생들이 제일 궁금해했던 것 또 다른 게 포트폴리오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까요라는 굉장히 막연하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사실 포트폴리오라는 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경험 또는 이제는 이제 후배들을 받으실 때 포트폴리오를 받아보시면 일단 이번 포트폴리오는 중요합니까? 이번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게 그 아트 분들이랑 기획 분들이랑 다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아트 입장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 디자인 회사랑은 다르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디자인 회사는 레이아웃 깔끔하게 하고 보통 PPT 발표할 때 대학생분들은 특히 되게 예쁜 거에 신경을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저희 실무에서 실제로 다들 아시겠지만 PPT 디자인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오히려 신경 쓰면 좀 초짜처럼 취급하시고 PPT 디자인 신경 쓸 생각이 시간 있었나 봐? 약간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히려 디자인보다는 컨셉 저희는 사실 컨셉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컨셉에 먹고 죽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살고 죽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한 컨셉 예를 들어서 뭐 스펀지라는 컨셉이 있으면은 스펀지처럼 노란색 컬러에다가 뭐 레이아웃 같은 것도 약간 스펀지처럼 해서 뭐 회사에 잘 스며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든지 좀 진부하지만 이런 건 하지 마세요. 근데 그런 느낌의 어떤 컨셉을 하나 잡고 그 컨셉에 맞춰서 레이아웃부터 뭐 말투, 카피 이런 거를 일관되게 꾸며 가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자신 있는 캠페인 두 개를 앞에다가 두시고 그 다음에 조금 후지부지 집중력 흐려지실 때 심사위원분들이 대충 보는 걸 가운데 두시고 맨 마지막에 하나 더 중요한 거 빡! 약간 이런 방식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 기획 쪽은 포트폴리오 별로 회사마다 다른데 제가 이노션 말고 또 다른 데 지원해서 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때를 복귀해보면 앞에 말씀 주신 것처럼 컨셉을 잡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때 당시에 쪽팔리지만 이렇게 복귀를 해보면은 뭐 에어프라이어 뭐 이런 식으로 뭘 넣으면 이렇게 나온다 이런 식의 뭔가 해석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절대 하시면 안 되는데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저희 내부 팀에서 인턴 채용할 때 어떤 걸 좀 중요하게 보냐를 생각해 보면은 포트폴리오 대부분 다 너무 예쁘게 디자인해 와서 이제 어디 맡겼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걸 진짜 분명 기획 지원자가 다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면 딱 그 공모전 내듯이 그 비주얼라이징이 되게 잘 돼 있는 그 그림 위주로 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 그 기획 포트폴리오에서 궁금한 거는 이 아이디어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의도랑 어떤 목적이랑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좀 두드러지게 텍스트 위주로 잘 구성이 되어 있어야 그게 더 기획적인 사고를 보는 데는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아트님이랑 좀 비슷한데요. 컨셉 잘 잡는 거랑 그 제가 봤던 아직도 기억에 남는 호폴은 그냥 인도 여행을 다녀온 자기 얘기로 시작해서 이렇게 뭐 어떻게 풀어갔던 그런 호폴들이 전혀 관련이 없잖아요. 근데 아직도 생각이 날 정도로 뭔가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좀 눈에는 띄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1년에 막 한 번뿐인 공채 막 어떤 지원 기회에 이렇게 도박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이제 보통 무난해지거든요. 그러면은 그건 이제 본인의 선택이긴 한데 제 취향은 무난한 것도 당연히 열심히 보긴 하지만 그래도 눈에 띄는 무언 컨셉이라든지 뭐 장표라든지 이런 거에 좀 힘을 쏟으시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스토리텔링을 시작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두 분은 교육이시고 두 분은 아트신데요. 하고 계시는 일을 중심으로 봤을 때 광고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 능력은 뭘까요? 일단 제작팀은 아무래도 아이디어 싸움이다 보니까 아이디어를 내는 그런 능력을 좀 기르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고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내냐라고 했을 때 사실 이 세상 아래 엄청 새로운 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있는 것들을 어떻게 다르게 이렇게 융합하고 이렇게 이쪽으로 쓸 거냐 저쪽으로 쓸 거냐 이렇게 결정하는 그런 능력이 좀 많이 기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 요즘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아이디어를 이렇게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비주얼화를 하든 카피화를 하든 어쨌든 이게 아이디어가 내 머릿속에 있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요즘은 또 AI, 이번 주제도 AI니까 이게 더 이상 이제 나는 아트가 아니니까 뭐 표현을 못해 이런 핑계는 이제 안 되는 세상이 왔다 보니까 아이디어 내는 능력과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제작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작은 이어서 한번 네. 저도 완전 동의하고요. 좀 다르게 한번 얘기를 더 드리면은 공감 능력인 것 같아요. 저는 공감을 저희가 먹고 사는 직업이다 보니까 작게 생각을 하면은 이제 크게 생각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는 광고주한테 팔아야 되고 소비자들이 이걸 사야 되는 건데 그 전에 이제 팀원한테 먼저 저희는 아이디에이션 회의를 하니까 아이디에이션 회의를 할 때 공감을 얻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팀원들이 이거 괜찮네 아이디어라고 해서 공감을 사겠죠. 그러면 이제 팀장님의 다음 공감을 사야 되고 그러면 이제 팀장님이 이거는 공감이 되네라고 해서 사시면은 또 그걸 가지고 기획분들이랑 회의하면서 기획 팀장님이나 뭐 이제 다른 분들의 또 공감을 사고 그게 결국에는 이제 소비자의 공감을 사게 되는 방식인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소시오패스나 이런 사람들이 광고 회사에 못 온다는 것처럼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공감 능력이 있어야 광고 회사에서 살아남기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으로 넘어가기 전에요. 또 질문들이 아이디어가 근데 막히면 어쩌냐는 질문들이 있었고요. 아이디어가 막히면 어떻게 하십니까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공감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항상 되게 독특한 크리에이티브를 찾잖아요. 근데 공감을 또 많이 얻다 보면 걔는 또 너무 무난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선을 어떻게 구분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공감이라고 하는 게 모두의 공감을 산다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니었고 이게 어떤 광고든 간에 타겟이 있잖아요. 그 타겟에게 딱 맞는 공감대를 사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멀멀한 어떤 아이디어나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어떻게 예시를 들어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샤프하고 날카롭고 좀 독특한 공감을 사는 거를 말씀을 드린 거였고 그리고 아이디어가 저는 생각이 안 날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아이디어 생각 안 날 때 그냥 일단은 생각 잘 안 하고 일단은 미루고 나중에 생각하거든요. 듣고 싶습니다. 포기하면 빠릅니다. 이게 안 날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계속 안 나고 한번 끊고 가지거나 말씀대로 좀 얘를 쉬게 하고 다시 보면 또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좀 시간이 좀 필요한 직업이다 보니까 일단 너무 안 나오면 그냥 포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너무 생각이 안 나서 뭐 그 이후 팔로우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게 막 너무 자괴감을 줄 필요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기획 쪽에서는 어떠세요?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이제 뭐 포기한다고 하시지만 또 다르게 좀 표현하면 약간 잠깐 빠져나오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백지 PPT를 켜놓고 그걸 계속 들여다보다 보면 저도 막 뇌절이 오기 시작하고 막 생각이 안 나고 했던 사고 안에서 계속 맴도는 것 같고 되게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텐데 그럴 때 스스로한테 좀 타임, 진정하고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쐬고 딴 거 해 이런 시간이 진짜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막 이제 마음이 쫄리면 잠을 줄여가면서까지 아이디어를 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예전에는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게 절대 이롭지가 않더라고요. 다음날 회의에 집중할 수도 없을 뿐더러 잠 줄여서 낸 아이디어의 퀄리티가 결코 좋지도 않고 그래서 그럴 때는 약간 노트북 딱 덮고 자서 이 제가 뿌려놓은 씨앗들이 제가 자는 동안 잘 좀 어떻게 발화해 있기를 바라면서 자고 아침에 뭐 그냥 일찍 일어나 버려요. 5시, 6시 이럴 때 다시 일어나서 노트북을 켜면 어제 안 보였는데 생각보다 이거 살릴 수 있을 것 같다 싶은 게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보니까 갑자기 바짝 집중하게 되면서 안 나던 생각이 나기도 하고 좀 그런 식으로 돌파구를 찾는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니까 이 기획이 사실 진득하게 앉아서 아이데이션 할 시간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수시로 업무가 발생하고 대응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뭐 신입 때는 그냥 다른 분들 퇴근하시고 이제 좀 야근하면서 좀 노트북 앞에 앉아서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요즘 들어서는 오히려 이제 이동 시간에 그냥 카카오톡으로 생각나는 거 있을 때마다 뭐 단어 하나만 메모해 놓는다거나 아니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더 잘 풀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막 밤새서 아이디어 고민해가지고 이번 아이디어에 내가 찢어야지 이런 생각 갖고 들어갔을 때 오히려 이번에 고민 좀 덜했다 이런 피드백 들었었던 적도 있고 그냥 회의 5분 전에 막 갑자기 떠올라서 맑은 코딩으로 막 써봤는데 이거 조금 참신하다 이런 반응이 있었던 적도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그런 거에 집착하기보단 좀 더 내려놓고 생각했을 때 더 결과가 좋은 것 같다? 그런 경험이 있어서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광고회사 기획자에게 주는 역량은 뭘까요? 광고회사 기획자에게 중요한 역량, 아까 말씀 주신 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아이디어를 어쨌든 세일즈하는 그 설득력,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생각을 되게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그 능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경험해보니까 사실은 두 명이 같은 아이디어를 준비했고 그걸 이제 실행시켰을 때 엔드 값은 똑같은데 이 사람이 말했을 때 되게 설득되고 이 사람이 말했을 때 되게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아이디어더라도 어떻게 전개하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뭐 아무래도 연차가 제일 낮기도 하고 지금 팀에서도 한창 일을 배워가는 막내로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좋은 질문을 하는 능력이 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현장 업무가 너무 바쁘게 돌아가고 선배분들도 한 번에 맡고 계신 프로젝트가 너무 여러 개고 하다 보니까 제가 막 아무 데나 불쑥불쑥 찾아가서 이거 뭐예요? 이거 왜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타이밍도 잘 봐야 되고 질문을 하기 전에 이거 내가 전에 혹시 비슷하게 배웠었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 문제인 거 아닌가? 라던가 아니면 이런 질문 한번 좀 생각이 짧아 보일 수 있으려나? 내가 이렇게 고민해봤는데 이거 맞아요? 이렇게 여쭤볼까 어떻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고민해서 가져간 질문이 뭔가 제가 막 단발적인 질문 여러 개 던질 때보다 하나 질문 했을 때 10가지를 배울 수가 있고 또 질문을 되게 잘하는 친구다 더 알려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또 들게 하는 것 같아서 요즘은 좀 어떻게 하면 좋은 질문을 알맞은 타이밍에 잘 할 수 있을까 또 그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분이 길다면 짧다면 짧은 시간을 이제 각 회사에서 보내셨잖아요. 지금까지 하신 일 중에 또는 경험하신 것 중에 가장 기억나는 거? 내가 광고인이 된 다음에 나 이거 정도는 여러분들에게 쉐어하고 싶다라는 경험이 있다면 뭐가 있어요? 자랑을 하셔도 괜찮고 뭐 창피했던 일도 괜찮고 기억에 어쨌든 남는 거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경험이 있으면 뭘까요? 일단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제 아이디어가 이제 온에어가 된 경험인데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뭔가 제 아이디어가 계속 팔리고 광고주한테도 팔리고 그거를 위해서 이제 독전 스태프들과 감독들이 붙어서 같이 만들어가고 그래서 한 3일 이렇게 내리 이렇게 밤새 촬영하면서 한 적이 있었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뭔가 지치지 않고 뭔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 과정들을 보는 게 제일 기뻤고
일단 부모님께 이제 TV에 나오면 저 우리 팀이 한 거라고 내가 한 거다 막 이런 그런 좀 자랑하는 그런 거가 이제 가끔 힘들 때 이제 주입이 되면 굉장히 잘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닌가. 네, 진짜 아이디어가 팔리는 그 경험이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김현 크리에이티브님은 큰 상도 받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건 어떤가요? 수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저도 뭔가 제 아이디어로 경쟁 PT의 키 아이디어가 됐다 이런 거보다도 사실 저는 실수했던 게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데 전 자동차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배너 소재를 제가 한번 사고 친 적이 있었어요. 이게 딱 네이버에 딱 1시간만 집행되는 타임보드라는 구좌였는데 그게 1시간밖에 집행이 안 돼서 사고 나면 돌이킬 수가 없는 그런 거였는데 이제 이번에 출시되는 차를 냈어야 되는데 이전 차를 낸 거예요. 그 그림을. 근데 그거를 조금 사양 차이가 나니까 이게 외관상 티는 나요. 근데 조금 바퀴 정도 차이 나는 거? 그래서 저도 모르고 광고주도 모르고 모두가 모르다가 이제 거기 상품팀 관계자가 보고 이제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그때 소재 사고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하고 이렇게 수습했던 그 기억이 전 이 질문 보고 제일 먼저 생각이 났어요. 저는 좀 해맑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평소에 너무 좋아하던 연예인과 광고 촬영을 했던 일이 정말 기억에 남았는데 이게 막 제가 누구라고 이렇게 딱 얘기는 못 드리지만 대한민국 사람들 모두가 다 알고 제가 노래도 자주 듣고 작품도 많이 보는 그런 가수도 하고 배우도 하고 그런 분이셨는데 이걸 제가 뭔가 팬과 연예인의 관계를 보다가 비즈니스 파트너로 보는 것도 물론 너무 새롭고 신선한 경험이었지만 그 촬영 현장에서 이 한 사람이 서 있고 정말 많은 스태프들이 둘러싸고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연예인이 신기해서 스텝 자리에서 이 연예인만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데 촬영 시간이 길다 보니까 이제 좀 뒤쪽으로 가서 연예인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이지? 하고 궁금해서 가봤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엄청 분주하게 이 긴장된 공기 속에 막 왔다 갔다 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보면서 되게 저희가 막 TV나 유튜브에서 15초, 30초 보는 되게 짧은 광고인데 사실은 막 수십억 원의 비용이 들어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의 어떤 시간과 노력이 또 들어가고 그런 걸 보면서 이 프로젝트의 규모도 좀 실감을 하게 되고 제가 쓰는 기획안이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그 영향력이 큰지 좀 그런 것도 실감할 수 있어서 되게 인상 깊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빠가 CD였다 보니까 어떤 광고를 해서 아빠 엄마 저거 내가 만든 광고야 라고 했을 때 아빠가 피드백부터 줬었거든요. 저게 아이디어냐 저렇게 크리냐 너 멀었다란 말만 들었다가 최근에 그 S25 갤럭시 키비주얼을 저희 팀에서 런칭을 해가지고 깔렸는데 그게 아무래도 진짜 많이 깔리잖아요. 그 갤럭시 매장 가면에 있는 키비주얼이거든요. 그게 이제 해외여행을 갔는데 해외여행에 그 되게 큰 도로에 깔려 있는데 그때 이제 아빠가 보고 처음으로 저거 레이아웃 괜찮은 것 같다 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최근에 이게 되게 제일 기억에 남는 광고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인정은 항상 어른이 되고도 중요하군요. 네. 그러면 우리 학생분들이 궁금한 것 중에 또 회사별로 조금 궁금한 것들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광고업이라고 하는 공통점도 있지만 회사별로 생각하는 중요한 인재상, 중요한 능력, 중요한 포인트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분은 가끔 오늘은 회사의 대표 순서로 나오셨으니까 내가 봤을 때 우리 회사는 이런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아 아니면 우리 회사를 꼭 오고 싶으면 이런 걸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을까요? 저희 회사는 마침 딱 저희 프로님 나가신 것 같아서 조금 오프 더 레코드로 말씀을 드리면은 좋은 말부터 하면은 무모한 사람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창의적이고 막 이러기 위해서는 교육에 인사이트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모범생처럼 막 하는 그런 스펙 따다닥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 경험 많고 외국에서 살아본 사람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 동기들을 보면은 되게 진짜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살아온 사람들이 많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오프 더 레코드로 말씀을 드리면은 삼성 계열사는 개인적으로 사고 안 치고 말 잘 들을 것 같은 사람 좋아한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룹 차원에서 막 사고 나고 어떤 사람이 사고 치고 이러면은 그 그룹 차원에서 문제가 되니까 막 너무 까불더라도 사고 칠 것 같이 까부는 식으로 면접에서 말씀을 하시거나 뭐 스펙에서도 막 너무 다크한 어떤 뭐 욕이 섞인 폭포의 그런 것들을 쓰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선을 지켜가면서 그 안에서 되게 창의적이고 무모한 도전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 되게 광고주처럼 얘기했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을 좀 저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저희 회사는 그 보통 LG 계열 하면 생각하시는 이미지가 있다고 저는 들은 것 같은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약간 사람 냄새 나고 좀 인화 사상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룹 계열 그 교육을 가도 그런 내용을 듣고 실제로 일하면서 봐도 되게 좀 둥글둥글하고 따뜻하고 잘 어우러지고 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다른 업종은 뭐 재료가 있어서 뭘 생산을 하고 막 이런 일을 하지만 광고는 사실 1부터 10까지 다 그냥 사람들끼리 하는 일인 거잖아요. 그리고 최종 결과물도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얻고 움직이기 위한 그런 거다 보니까 이게 막 너무 뭐 머리가 좋고 천재적인 전략을 짠다고 해서 그 캠페인이 꼭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막 기계같이 완벽하고 꼼꼼하다고 이 프로젝트가 막 착착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함께 일하고 좀 막 일이 좀 쉽지 않고 어려운 과제가 떨어져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좋아서 잘 버틸 수 있는 좀 그런 분들을 회사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너무 걱정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저희 회사에 꼭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어려운데 저는 제 동기들을 봐도 그렇고 저랑 같이 일하시는 그 이노션 분들을 봐도 그렇고 공통점이라고 찝을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 정말 다채로운 경험을 하신 분들이 모여 있어서 진짜 뭔가 선호하는 인재라든지 뭐 규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뭐 하나 제대로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 그 정도가 아닐까 싶고 그리고 전 이노션에 제가 지원할 당시에는 몰랐던 사실인데 이게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를 담당하게 될 확률이 50%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계열 글로벌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그래서 아무래도 자동차에 한번 관심을 갖고 자동차 광고는 어떤 톤 앤 무드 어떤 메시지로 진행을 하는지 조금 보시면은 그리고 자동차 광고에 특히 매력을 느끼시는 분이라면 이노션에 지원하시는 게 되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대웅기획은 이렇게 회사 분위기 먼저 말씀드리면 되게 화목하고 되게 따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도 뭐 인사하거든요. 이게 만나면 이게 살짝 문화 같은 거여 가지고 되게 별거 아니지만 되게 좀 큰 어쨌든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화목한 분위기에서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라는 좀 장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실수를 해도 뭐 그렇게 뭐 그냥 다 같이 넘기자 이런 분위기인 것 같고 제가 지원했을 때는 스펙 태클이라고 해가지고 스펙 없이 그냥 지원하는 그런 전형이었는데 사실 제가 미래 출신이 아닌 아트 디렉터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모르겠는데 제일기획이랑 이노션 HSL은 아마 미래여야 아트를 지원할 수 있고 할 거야 아마 애초에 지원할 때부터. 근데 이제 대웅은 그때 이후로부터인가 무관이거든. 그 전공 무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더 많이 열려 있지 않나 뭔가 그래도 당연히 뭐 할 줄은 알아야겠지만 그래서 그런 거 좀 열려 있는 것 같고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혹시 무슨 전공하셨어요? 저는 신문방송학. 근데 크리에이티브를 네. 그 개인적 재능은 언제 발견하셨나요?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서는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금연 공모전을 한번 했었어요. 근데 이제 당연히 수상은 못했고 근데 휴가 나가서 사실 놀기 바쁜데 제가 포토샵 할 줄도 모르는 이렇게 하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 배워야겠다. 그러고 이제 나와서 따로 이제 포토샵 학원이나 이런 툴 학원 다니면서 또 동아리 하면서 이렇게 키워나갔던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문제상은 아닌데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 게 하나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면 AI 너무 이제 귀가 닳도록 들으셨겠지만 AI 툴을 하나 정도는 써본 경험이 있으면 확실히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어제 그 신입사원분들 대상으로 제가 AI 팀이다 보니까 무슨 강의를 했는데 제가 일부러 여쭤봤거든요. 사람들한테 AI 툴 사용해본 사람 있으신지 여쭤봤는데 챗GPT 다 사용하시는데 제작 사이드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텍스필이나 클린, 뭐 비오 되게 많잖아요. 요즘에 AI 그 제작 툴이. 근데 그런 거를 사용하신 분이 미디전이 한 분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희 회사에서도 사실 혈안이 돼가지고 AI 관련해갖고 지금 저희 팀을 만든 것조차도 사실 AI가 필요하니까 만든 거기 때문에 AI를 하나라도 사용을 해본 적이 있거나 포폴에 AI로 만든 작업물이 하나가 있다? 그럼 저는 이거는 거의 100%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프로님이 지금 이 대화를 굉장히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셨는데요. 또 학생분들 굉장히 많은 질문에 하나가 주제도 AI지만 그래서 선배님은 지금 업무에 AI를 얼마나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광고회사에서 실제로 AI를 얼마나 씁니까? 라는 질문들이 많았어요. 저희 물론 오늘 4세션에서 AI에 대해서 굉장히 딥하게 찾아보기는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실무를 지금 하시면서 AI를 얼마나 쓰고 계신지 그다음에 아까 이제 지금 툴을 쓸 수 있어서 좋겠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기대를 하시는지도 말씀 주시죠. 사실 AI는 진짜 개인적으로 회사가 아니라 개인이어도 회사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 만큼 요즘에 너무 편리하게 잘 나와 있고 그리고 1인 기업이 요즘에 점점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퍼스널 브랜딩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대에서 저는 그 퀄리티의 차이는 한도가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제 기업보다 더 잘 만들어 오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저희도 팀으로만 만들어서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재량은 진짜 그냥 각각 개인의 재량인 것 같고 그리고 AI 아까 처음에 질문하신 거 있죠? 죄송합니다. AI를 현재 얼마나 쓰고 계실까요? 죄송해요. 저는 AI 100% 사용하고 있는 게 왜냐면은 광고 팀이었다가 아트 디렉터로서 광고 팀에서 일을 하고 뭐 SK 엠무브 뭐 이런저런 광고를 만들다가 지금은 아예 AI 팀으로 들어가서 그 AI만 해라라고 해가지고 그 TF 팀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들고 있는 지금 한국타이어나 뭐 구글 이런 광고들을 만들고 있는데 다 100% AI로 제작하고 있어요 저희. 그래서 제작비도 훨씬 절감되고 뭐 툴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음악 같은 거는 수노로 만들고 있고 미드저니로 이미지 만들고 있고 그리고 챗GPT로 스토리텔링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솔직히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AI로 100% 사용할 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저희 말고 저 다른 팀 현업에서 계신 분들이 얼마나 사용하시냐는 질문을 하시면은 한 20-30%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분들은 또 현업이 너무 바쁘고 실제로 이미 하시던 그 몸에 밴 패턴이 있으니까 AI 툴을 많이 사용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만 사용을 많이 할수록 회사에서도 기회를 많이 준다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현업 얘기가 나와가지고 좀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제작 사이드에서 AI 많이 쓰는 거 너무 잘 아실 것 같고 그럼 기획은 AI를 어떻게 쓰나 좀 그런 게 또 궁금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뭐 자료 조사하고 분석하고 이럴 때 쓰는 건 이제 너무 많이 하는 거고 저희 회사는 최근에 그 AI 워크플로우 자동화 사업에 되게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저희가 현업에서 일을 이렇게 쳐내야 하는 업무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루틴하고 반복되고 뭔가 사고를 많이 요하지는 않는데 시간은 많이 잡아먹는 이런 업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뭐 수백 개 매체사들한테 내보내야 되는 그런 출고 데이터를 관리하고 업데이트하는 일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TBCF 사이트에 엄청 많은 광고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이번 프로젝트를 할 때 필요한 광고물만 이렇게 골라서 소팅하는 작업 이런 걸 원래 기획들이 하게 되면 정말 많은 시간을 컴퓨터 앞에서 단순 작업을 하면서 보내야 됐는데 요즘에는 그거를 이제 사 내에서 개발한 그런 플랫폼으로 자동화를 하고 그렇게 그런 작업들은 그냥 AI한테 맡기고 기획들은 머리를 좀 더 쓰는 아이데이션이나 전략적인 사고를 하는 거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일 수 있도록 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기획분들은 뭐 이런 미드저니 이런 거를 쓰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뭔가 그 AI 문해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 검색창에 검색을 하던 방식과 AI한테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방식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질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얻는 결과물도 너무 다르고 그 워크플로우를 어떻게 짜냐에 따라서 얼마나 일이 효율적이게 되는지도 다르니까 그런 거를 미리 조금 AI랑 친숙해져서 회사에 들어오시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여러분 일하게 되는 환경은 AI로 막 자동화되어 있고 업무 시간 대부분을 그걸 켜놓은 채로 쓰는 그런 환경일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미리 좀 친해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기획 아까 말씀하신 이런 효율성 관점에서도 분명히 사용하는 것 같고 저희도 아이데이션 할 때도 챗GPT 당연히 사용하고요. 그림 같은 것도 저희가 다 만들어서 광고주 보고할 때 되게 다 쓰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캠페인 AI 캠페인을 저는 지금 근 1년 동안만 전 3개를 한 것 같아요. 진짜 100%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제작한 캠페인. 근데 그런 것들이 활용하는 경우가 되게 다양한데 저희 같은 경우 보고를 크리에이티브 안을 뭐 여러 가지를 보고를 했는데 이제 A안도 좋고 B안도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제작비는 되게 한정돼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저희가 이제 한 개 안은 AI로 진짜 제작비 효율성 완전히 높여서 만들어서 실현시키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서 실제로 라이브 된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갑자기 이제 한 2주 정도 만에 뭐 재밌는 콘텐츠 없을까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진짜 그 짧은 기간 안에 AI로 촬영 없이 다 만들어서 라이브 시킨 경우도 있었고요. 그게 아니면 정말 편수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타겟을 한 10가지로 쪼개가지고 디지털 영상이 한 10개 정도 나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것도 다 AI로 생성이 가능하니까 그런 식으로 좀 크리에이티브가 더 많이 확장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AI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빅데이터라는 것이 유행했을 때 이게 나이가 얼마나 체감이 되냐라고 했을 때 사실 체감이 제작사에 대해서는 잘 안 됐었던 어떤 화두였는데 사실 AI는 작년에는 할 줄 알면 칭찬을 받았다면 올해부터는 잘해야 이게 AI도 칭찬을 받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광고주부터 이제 AI를 돌려서 저희한테 줘요.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저희는 그걸 더 잘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뭐 툴로서 무조건 쓰셔야 되고 친해지셔야 되고 이게 또 아무래도 저도 회사에서 비용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AI를 쓸 수 있지 사실 대학생분들이 쓰기에는 아무래도 비용이나 이런 것도 분명히 고민이 될 텐데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꼭 친해지고 꼭 잘 하셔야 된다. 그래서 경쟁력을 기르셔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아까 그 네이버 검색창이랑 프롬프트랑 이제 말씀 잘 주셨는데 이게 사실 AI도 내가 뭘 만들 건지를 입력해야 나오기 때문에 이게 막 뭐 AI가 대체되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검색도 내가 뭘 검색할지 이렇게 알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AI는 정말 툴로서 무조건 친해지셔야 되고 그래서 근데 좀 너무 의존하는 건 좀 저는 지양하고 있긴 하거든요. 뭔가 저도 카피는 거의 GPT한테 맡기고 저는 이제 그림만 막 만들고 이런 편법을 많이 썼었는데 이제 그러면 안 되고 이제 좀 내가 아웃풋을 할 수 있는 것도 늘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전공 안 하신 분들도 광고에 관심을 있는데 이제 벌써 나는 내 전공과 상관없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런 어떤 전공적인 소양보다는 지금 예를 들면 AI 리터러시라고 하는 건 사실 전공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광고에 있어서 사람을 뽑을 때는 그런 쪽이 더 커질까요? AI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광고 홍보와 관련된 학습 경험, 그다음에 그거 이외의 것들, 요것의 비중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광고 홍보에 관한 이제 어떤 기본적인 소양이나 이론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 그거는 전공자도 필요하고 비전공자도 당연히 노력해서 습득해야 되는 가치인 것 같고요. 저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트가 포토샵, 뭐 일러스트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이제 AI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중요해지고 있고 말씀드린 건 이제 툴로서만 사용을 하시어라. 이게 나를 그러니까 좀 내가 생각하는 능력을 더 기르면서 툴로 쓰는 거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저도 무조건 저는 AI는 앞으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AI가 예전에 핸드폰 처음에 나왔을 때 사진 작가분들이랑 막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반발이 심했잖아요. 이게 인간이 AI가 침범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스마트폰 관련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만 살아남았고 애플만 살아남았던 것처럼 지금도 AI라는 거대한 흐름에서 저희가 AI를 좀 배척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AI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고민을 많이 하는 게 무조건 유리한 방법일 것 같고요. 그리고 그 AI 조금 더 딥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AI가 이제는 사람 똑같이 만드는 거는 이제 일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AI를 활용했다라고만 해가지고 막 뽀뽀를 만드시는 것보다는 AI여야만 하는 이유를 찾아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AI 예를 들어서 뭐 할머니가 뭐 탭댄스를 추거나 90세 할머니가 아니면 뭐 악어 입속에서 햄스터가 나와가지고 뭐 춤을 추거나 이런 저희가 사실 덕션을 써야 돼가지고 막 비싼 돈을 써갖고 내야 되는 아이디어나 그런 제작물들을 AI니까 가능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AI가 하나의 장르처럼 이제 좀 자리를 잡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전해서 또 포폴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AI에 대해서 갖고 있는 공포라면 공포 중에 하나가 어쨌든 잡이 줄어들 거다. 특히 물론 아까 이호구 대표님께서 꼭 그렇지 않다는 말씀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주니어들이 하는 일을 많이 대체할 거다라는 예측을 하거나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네 분 말씀을 듣고 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이 약간 안심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AI를 팀에 가장 빠르게 습득해서 가장 빠르게 전파해드릴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주니어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주니어분들한테 가장 많은 질문이 들어와요. 이거 뭐냐? 이거 뭐 업데이트했다는데 빨리 알아봐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심지어 막 저희 팀원분들 괜찮아요. 예원님이 만들어 주실 거잖아요. 막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AI가 뭐 막내들을 대체할 거다라는 뭐 예상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저희는 또 그런 걸 빠르게 활용을 하고 또 먼저 저희 뭐 팀원분들이나 선배들한테 이런 식으로 활용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최근에는 이런 콘텐츠 SNS에 올라오던데 우리도 이렇게 한번 써보자 이렇게 제안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희 젊은 피의 강점을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AI가 그냥 그 시대 흐름 같은 거잖아요. 아날로그 세대에서 디지털 세대에서 이제 AI 세대가 된 건데 그런 그 AI 뭔가 네이티브 그런 역량을 갖춘 세대가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일 것 같고 실제로 AI를 활용했을 때 저희의 자리가 없어진다라고 저희 내부적으로 느끼고 있지는 않고요.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더 이제 업무 구조가 더 효율화되고 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진짜 밀도 있게 이렇게 써야 될 때 더 시간을 투입할 수 있어서 저희는 되게 긍정적인 변화라고 오히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대체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그 만약에 예를 들어 팩트북을 만들던 하루 종일 걸려서 만들던 그 시절이 있었다면 이제 그거는 AI한테 맡기고 이제 다른 일을 이제 부여하거나 할 거고요. 근데 확실히 AI를 씀으로써 더 일이 많아지는 것 같긴 해요. 이게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이 AI를 덕션한테 맡길 수도 없고 그냥 우리가 내부에서 뽑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이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대체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이제 플로어의 질문이 많으실 거지만 몇 개만 좀 질문 더 하고 플로어로 갈게요. 그래서 요분들이 이제 이분들이라 하면 물론 뭐 대학교 2학년도 있고 3학년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광고 회사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대학생 때 취업 준비하는 과정에서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 뭐가 있을까요? AI 공부하기 빼고.
너무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저는 광고회사 인턴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뭔가 취업에 도움이 되니까 무조건 해라 이런 느낌이라기보다 실제로 이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그게 과연 내 적성과 그런 거에 맞을지를 직접 경험해보는 것만큼 정확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광고회사 인턴을 안 하고 광고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밖에서 보는 거랑 실제로 안에서 들어와서의 업무가 굉장히 다른 부분도 많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거는 정말 100 중에 한 10도 안 되는 빙산의 일각이고 그 외적인 업무가 훨씬 더 많고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와서 경험을 해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노션에서도 상시적으로 인턴 채용하고 있으니 채용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관심 갖고 보시면 많은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학생분들 질문이 인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내 회사는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자리가 상시적으로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꼭 같은 정도의 규모 회사는 아니더라도 조금 작은 독립회사 이런 것도 관계가 없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광고 대행사 회사의 사이즈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작은 회사에서 더 많은 업무 영역을 경험하면 그건 더 경쟁력이 될 것 같아요. 브랜드 사이즈도 저는 뭐 꼭 현대차, 삼성 이렇게 되지 않고 작은 브랜드더라도 의미 있는 캠페인을 기획하고 거기서 내가 뭐 카드뉴스라도 뭐 하나라도 내가 한 경험이 있으면 충분히 눈에 띌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아까 먼저 하신 어떤 거 하면 좋을지 취준생분들이 어떤 거 하면 좋을지로 다시 돌아가서 답변 드리자면 저학년이신 분들이랑 이제 취준을 코앞에 두신 분들 좀 나눠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학년 분들은 정말 제 생각에는 그냥 다양한 분야로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광고 홍보의 꿈을 이렇게 처음부터 명확하게 갖고 쭉 가도 좋지만 이제는 점점 그 경계가 흐려지고 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공이 중요하지 않은 시대도 이미 온 지 오래고 광고주가 광고를 만들 수도 있는 것처럼 이제 막 누구나 이런 분야를 좀 넘나들고 할 수 있다 보니까 저가 광고 전공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되게 특색 있는 경험을 하는 게 오히려 광고회사에서는 되게 재미있고 색깔 있고 얘가 우리 회사 들어오면 우리 회사의 결과물을 더 알록달록해질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대학생 때 되게 특이한 활동 많이 했거든요. 막 한복 입고 서울 시내를 막 행진하는 그런 퍼레이드도 기획을 했었고 막 저기 캄보디아로 해외봉사도 갔다 오고 이렇게 막 희한한 걸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게 결국은 다 저만의 색깔을 가지고 또 좀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한 지원자분들 사이에서 좀 내가 특별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취업이 코앞에 있으신 분들은 이거 취업 앞두고 무슨 소리냐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공모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수상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 회사 들어와서 보니까 공모전이 그냥 그 경쟁 PT의 프리뷰 버전이더라고요. 그냥 거기서 팀원이 더 많아진 거고 거기서 기획서 장표 수가 더 늘어난 거고 거기 걸려있는 금액이 더 늘어났다 뿐이지 약간 제가 계속 입찰 들어갈 때마다 하는 생각이 이거 대학 생활의 연장선 같다. 약간 대학교 5학년, 6학년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만큼 저희가 어떤 한정된 시간을 두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바짝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나랑 엄청 다른 사람들이랑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려고 협업을 하는 기회가 잘 없잖아요. 근데 공모전은 마감 기한도 정해져 있고 막 장수도 제한돼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좋은 명분이 생기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해보시면 뭐 내가 뭐 이력서에 쓸 수상 기록이 생기진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직무 경험이 쌓이는 거고 좀 더 면접이나 자소서에서 할 말이 생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다 말씀 잘 해주셔가지고 뭔가 순서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1학년부터 뭐 취준생 분들까지 다 계시다고 하니까 물론 인턴 하면 너무 좋은데 인턴을 하려면은 프로젝트 경험이 있어야 되고 프로젝트 경험이 있어야 되면은 또 스펙이 있어야 프로젝트에 껴주잖아요, 팀원들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먼저 공모전, 혼자 할 수 있는 공모전을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공모전에서 세상 경력이 조금 쌓이면은 물론 막 몇 번 떨어지겠죠. 떨어지더라도 계속 해가지고 공모전 경험을 몇 개 수상을 쌓으시고 그 다음에 그 스펙으로 뭐 에타 이런 데서 이제 막 팀원들 구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데서 이제
프로젝트에 참여해가지고 프로젝트 경험 좀 하시고 그런 프로젝트 경험이랑 세상 경력이 몇 개 있다.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인턴을 뽑아주겠죠. 그러면 이제 인턴 경험, 그 다음에 인턴 경험하면서 인턴 경험은 말씀 다 해주신 것처럼 완전 그거 자체로도 하나의 프로젝트고 하나의 회사에서 하는 사이클을 다 도는 거니까 회사에서 완전 인정해주니까 그 인턴 경험까지 해서 이제 원하시는 기업에 한번 도전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비슷합니다. 저도 좀 저연차와 이제 저학년과 고학년을 나눠서 말씀드리면 저학년 분들께는 저는 그 동아리 활동이나 공모전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너무 이렇게 광고보다는 좀 내 알고리즘을 좀 벗어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게 찾아보는 것도 뚫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지금 와서 느낀 거는 왜 그때 그냥 뭐 이렇게 다양한 걸 안 해봤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게 다 나중에 살이 되고 피가 되고 하기 때문에 저학년이신 분들은 광고도 당연히 하되 이제 그 외의 것들, 여집합의 것들을 더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고학년이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컨셉을 어떻게 짜서 이제 어필을 할 건지 정리를 잘 하는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하다 보면 또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정리를 잘 하셔서 계속 어필을 하시면서 공모전도 계속 나와보시고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드리는 질문은 마지막 질문이에요.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질문을 드렸지만 혹시 준비해 오셨는데 아직까지 말씀 못 해주신 거라든지, 그래도 오늘 여기 지금 100분이 넘는 분들이 초롱초롱하게 앉아 계시거든요. 나 딱 이 한마디는 그래도 미래 광고업계에서 만날 나의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다. 저는 여기 이렇게 적어왔는데 기특하다라는 말을 적어왔습니다. 되게 너무 멋있으신 것 같아요. 저기 앞에서부터 바글바글하고 막 못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냥 이 노력만으로도 되게 기특하신 것 같고 그냥 괜찮고 쭉 가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앞서서 어떤 게 중요하다 이런 걸 다 말씀드렸지만 결국 뻔하고 도움 안 되는 말일 수 있지만 운치기삼인 것 같아요. 광고회사 취업도 동일한 것 같아요. 저도 대운계획도 뭐 서류 떨어지고 HS 면접 떨어지고 제 계획도 진짜 2번 떨어지고 이렇게 계속 떨어졌지만 그냥 계속 도전하다 보면 어느 한 번은 딱 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떨어졌다고 해서 이게 내가 뭐 부족하다 이게 아니라 그냥 진짜 때가 잘못 만났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하다 보면 광고회사 취업도 다른 취업도 동일하게 되실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쫄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되게 여기 광고 오늘 이제 페스티벌 인파도 엄청 많고 다들 구독한 서류 들고 오시고 하면서 나보다 더 두꺼운 것 같은데 나보다 더 경험 많은 것 같은데 여기서 위축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막 다들 별거 없어요. 저도 별거 없고 그분들도 저 볼 때 비슷한 생각하고 다 비슷비슷하니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짤 중에 어떤 남자가 달팽이 경주 대회에 자기 달팽이를 데리고 나가서 침착해 다른 달팽이들은 신경 쓰지 말고 너가 가야 되는 곳만 봐 막 이렇게 말하는 귀여운 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다시 취준생 때로 돌아가면 그런 말을 저 자신한테 해주고 싶더라고요. 뭐 쫄 거 없고 다른 사람들 보면서 조바심 낼 거 없고 그냥 저는 제가 어디 가야 되는지만 생각을 하면서 좀 제 속도대로 제 색깔 만들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결과는 따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감하는 게 저도 취준생이랑 대학교 생활할 때가 엄청 오래되진 않았지만 되게 남들이랑 계속 비교됐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군대에 있을 때도 계속 저랑 같이 친구였던 동기들이 벌써 취직하고 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조바심 느끼고 그랬는데 오히려 칼취업한 거를 지금 후회하고 있고 약간 그때만 할 수 있는 좀 더 무모한 다른 도전이나 뭐 하물며 여행 같은 것더라도 좀 더 경험을 많이 해볼 수 있었는데 막상 이제 한번 회사에 입사하고 나면 쳇바퀴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을 물론 막 막막하고 막 힘드실 테지만 조금 즐기는 자세로 저는 하셔도 되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정말 죄송하지만 AI 꼭 한번 해서 저는 무조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진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지원 많이 해주세요.
자, 제가 지금 1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이 내용을 이렇게 탈탈 털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궁금하신 부분이 조금 남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Q&A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 혹시 난 아직까지 못 들은 얘기가 있다. 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관공과학과 재학 중인 임성빈이라고 합니다. 우선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특히 이제 주니어 분들께서 해주셔서 더 공감되는 얘기가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주제도 주제이만큼 AI 관련해서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지금 이제 저희 동기들 그리고 다른 중학교들이랑 같이 AI 공공한 대기 프로젝트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궁금하시면은 인스타그램에 바로 광고 검색하시면은 저희가 만든 광고들을 볼 수 있고요. 어제 딱 하루 3시간 걸려서 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봤는데 팩트부터 이제 제작까지 한번 해보니까 생각보다 퀄리티가 높아서 요즘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있다는 게 체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얘기가 많이 공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기술적인 얘기도 좋지만 좀 사람 냄새 나는 좀 따뜻한 얘기 좀 궁금한데요. 요즘 교수님께서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광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광고를 계속 공부하고 공모전 나가고 인턴하고 좀 치여 살다 보니까 광고에 대한 열정이 좀 많이 죽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다들 광고 사랑하시는지 광고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진심 담긴 얘기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광고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세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라서 이게 애증입니다, 애증. 근데 애가 먼저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저는 좋아합니다. 제 일을 되게 좋아하고 내가 만약에 다른 일을 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고민을 계속해요. 하면서 친구들도 저도 이 분야의 친구들도 만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좀 자유롭고 뭔가 이렇게 창의적이고 뭔가 이런 직업은 저는 되게 만족하고 되게 좋아해가지고 아마 이게 막 다들 선배님들도 이제 뭐 표현을 안 한다 뿐이지 다 되게 좋아하는 건 이미 여기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의심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도 광고 아니면 뭐 하고 싶은지 생각해봤을 때 사실 아직 뭐 짜증나는 상황도 있지만 이 일이 싫다기보단 그때 상황이 싫었던 것 같고 광고가 그래도 여전히 저는 재미있는 것 같아요. 뭐 일하는 과정이라든지 팀원들이랑 아이데이션 하고 뭐 경쟁 PT 준비하면서 뭐 주말 출근할 때도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을까? 그래도 되게 재밌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말에도 힘들게 일은 힘들다고 느낄 때는 분명히 있지만 웃으면서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 여전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말씀 주신 것들과 비슷하긴 한데 뭐 이렇게 아이데이션 하다가 잘 안 나오고 이러면 막 힘들고 막 가끔은 내가 이런 적성이 안 맞나 막 이런 고민도 하는데 제가 어디서 봤는데 다른 사람이 되게 잘한 뭐 광고 결과물이나 성과를 봤을 때 진짜 대단하다 난 저렇게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내 길이 아닌데 다른 사람이 한 걸 보고 와 너무 부럽다 나도 저 조금만 더 하면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진짜 부러운데? 약간 이런 생각 들면 그건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막 그 광고물 보면서 이거 AI를 안 써도 그 진짜 담백한 카피 하나 들어있는 그런 영상 본 것도 있잖아요. 막 뭐 1분짜리인데 조용히 뭐 소리만 나오다가 갑자기 문구 하나 딱 끊었는데 와 너무 부럽다. 나 왜 저 생각 못했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아직 내가 그래도 광고를 하고 싶고 열정이 남아있다는 생각을 하고 또 그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할 수 없는 분야가 아닐까 나도 그런 캠페인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좀 많이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11시에 출근하고 유튜브 보면서 아이데이션하고 넷플릭스 보면서 딴 생각하면서 아이데이션하고 거의 꿈의 직장이라고 생각하고요. 거의 구글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다니고 있거든요.
물론 힘들 때도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만 딱 지나고 나면은 아이데이션 하는 게 즐거워지는 순간이 오는 것 같고, 물론 저도 아직도 생각 안 나면 괴롭지만 그것보다 그 괴로운 순간보다 아이데이션 하면서 더 즐거운 순간이 많은 걸 보면은 광고를 좋아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 인스타그램 이름이 뭐라고요? 바로 광고입니다. 바로 광고요? 말고 괄호 광고요? 아, 알겠습니다. 풀어보겠습니다. 주문을 할 때 광고를 하면서 미안합니다. 그 한 가지만 질문을 더 하면요. 지금 2대째 하시는 거잖아요, 과학으로? 아, 네. 네. 어쩌다 보니까 네. 그래도 그 아버님이 하시는 이 억울하신 걸 봤을 때 뭔가 또 공감되거나 이렇게 가족으로서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이 생각은 또 아니었으니까 하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얘기해 아. 주시면 될까요? 일단은 그 모순적인 거에 있어서는 조금 파면이 난 부분도 있는 게 아빠가 그 모두 살색입니다라는 포스터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예전에는 교과서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만든 게 저는 되게 저한테 있어서는 일단은 우러러보는 존경의 그거였거든요. 제가 교과서인데 아빠가 내가 한 거라고 하니까 되게 멋있었고, 그거랑 반대로 왜 좀 아이러니했던 거는 아빠가 집에서 예전에 집은 아닌데 그 담배 흡연자세요. 근데 흡연을 하면서 금연 광고를 아이데이션을 하시는 걸 보고 이 광고라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한 끗 차이구나. 약 파는 거와 진심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네, 가족애를 확인했고요.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네. 혹시 면접 상황이 기억이 나신다면 그때 들었던 가장 어려웠던 질문과 그에 대해서 내가 정말 잊었다라고 했던 답변이나 이러한 내 답변이 이 회사에 특화시키는 데 가장 기여했다는 부분이 궁금하고요. 만약에 면접이 기억이 안 나신다면 결국 말하는 사람을 세일링 해가지고 회사에게 판매를 하신 건데 나의 어떤 스토리텔링이나 경험이 이제 가장 큰 의미를 미쳤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면접하신 지 제일 얼마 안 되신 분이 제가 면접 한지 제일 얼마 안 되긴 했죠. 근데 막 저는 제가 좀 아까 좀 너무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제가 좀 전공이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주변에 조언도 많이 구하고. 근데 이제 뭐 한문학과가 어떻게 보면 인문학이고 사람의 그 한자 같은 거 보면은 그런 사람의 생각을 그림처럼 이렇게 막 그려놨잖아요. 뭐 속에 뭐 들어있고 막 그런 어떤 동양 철학이 게 시간이 지나도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생각 같은 건 사실 변하지 않는 거고, 그런 어떤 사람들의 어떤 행동 철학에 대한 근본적인 궁금증 막 이런 얘기도 막 자소서에 썼던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막 그 한복 입고 서울을 막 활보하는 그런 페스티벌도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엮었어요. 저의 원래 전공은 옛날 한문을 공부하는 건데 복수 전공으로 컬처 앤 테크놀로지라고 되게 요즘 기술을 배우게 됐고, 난 이 두 가지를 융합해가지고 그 과거에 있던 콘텐츠를 좀 요즘식으로 재해석하는 그런 데 열정이 있다. 그런 축제나 콘텐츠 만드는 거에 좀 흥미가 있는 것 같다.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뭐 하고 이제 광고에 난 도달했다. 이런 식으로 저의 스토리를 풀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저처럼 정말 광고에 접점이 없거나 면접관들이 무조건 물어볼 수밖에 없는 이 전공인데 왜 여기 왜 오셨어요? 이런 질문을 들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계신 분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절대 막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위축되지 마시고, 분명 잘 생각해보면 내가 결국 광고를 하려고 한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걸 이렇게 막 생각의 뿌리를 잘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진솔하고 거짓말 아니고, 그리고 그분들도 들으면서 얘가 이런 생각을 해서 여기까지 왔구나라고 저의 이야기에 설득되실 거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자소서나 면접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문은 아니고요. 지금부터는 그래도 내 면접에서 나는 이런 질문이 굉장히 쭉 키는데
찢었다 내지는 아니면 이것 때문에 날 뽑은 것 같다. 어쨌든 좀 튀긴 튀어야 되잖아요. 사실 저 동기들한테 지금도 놀림받고 욕먹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인턴이었다가 인턴 전환형이었어가지고 인턴 친구들이 면접 볼 때 다 같이 대기를 했거든요. 저만 포트폴리오 북을 준비를 해갔어요. 그래서 동기들이 지금도 욕을 많이 하는데 그 인사팀에 전화를 하셔서 이런 것까지 해도 괜찮을까요라고 물어봐서 괜찮다고 하는 거는 조금 칠 수 있는 거 좀 더 준비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포트폴리오 북을 제본을 해갖고 가서 저희가 포폴을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포폴이 강점이었어가지고 이거를 보여드리고 보시면서 하면은 이거 보시느라 저한테 신경을 안 쓰셔서 제가 말하는데 긴장도 좀 덜 되고 그랬던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그거 말고는 그 면접 질문들은 제가 조금 다 적어놨어가지고 이런 질문이 더 나왔나요? 면접 질문들 끝나고 제가 다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괜찮으면 공유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안 된다고 하시면은 그 제1기획 인사팀 계신가요? 그러면 만들어주셨어요.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보고 비싼 값에 파시도록 하세요. 네. 저는 근데 제가 찢었다라는 그런 건 없어가지고 그냥 저한테 뭔가 좀 면접 때 당황스러웠던 답변은 저도 정확히는 잘 못한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제가 광고학과를 전공했고 광고 공모전을 드립다 팠고 계속 광고만 쫓아오다 보니까 이게 좀 모범생 같다? 이런 뭔가 한우물만 파고 이런 거에 대한 오히려 좀 약점을 집어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혹시 저랑 같은 이런 정석 루트만 가오신 분이 계시다면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찢지는 못해서. 저는 두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저 제1기획 인턴 A로 한 번 지원을 했었는데 우리 제1기획 광고 중에 뭐가 제일 좋냐는 거예요. 이런 질문 꼭 하거든요. 갤럭시 좋다 했거든요. 갤럭시 말고 다른 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휘센이라고 말해버린 거예요. 휘센은 이제 LG 계열의 그건데 제가 공부를 잘 안 해간 거죠. 그래서 이게 딱 무슨 광고를 좋아하나라고 했을 때 바로 튀어나온 사람이 있고 이게 좀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바로 튀어나와야 이게 정말 이 대형 광고고 제일 광고, 이노션 광고, HS 광고를 좋아하는구나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게 진정성이 없더라도 이거 준비를 꼭 하시고 뭔가 이런 거 좋습니다, 이런 거 좋습니다 딱 준비하시는 포인트가 하나 필요할 것 같고 그게 이제 실무 면접이라고 하면 이제 인성 면접을 보거든요. 인성 면접에서 이제 저는 아까 말씀대로 전공이 이게 아닌데 이거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했을 때는 진정성이 좀 통했던 것 같아요. 막 저도 말하면 살짝 이렇게 울컥했거든요. 살짝 눈물 이렇게 막 하고 얼굴 안 닦았습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일단 좀 되게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 아빠 미소들이 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진정성의 키포인트가 아니었나? 네. 그렇다고 다 가서 올리신다고 그게 되는 건 아니에요. 네, 너무 심파로 가는 건 근데 지금 그 키는 일단 본인의 스토리는 독특하게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진정성이 느껴져야지 그냥 괜히 한복을 입고 간다고 꼭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해는 하지 마세요. 네, 답이 됐을까요?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을까요? 네. 굉장히 고급 질문이 네. 홍보학계로 위기관리로 그런 책을 혹시 꼭 전공책 아니어도 괜찮아요. 전공책이 더 쉬워요. 전공책이 네. 사실 뭐 책 추천이라기보다 사실 저희 광고 현업에서도 오히려
너무 이론이랑 멀어지다 보니까 저희 본부장님께서 오히려 뭐 마케팅 뭐 불변의 법칙 이런 마케팅 뭐 원리 이런 책을 저희한테 주시기도 하세요. 사실 그게 되게 마케팅의 이론적인 내용들이 가끔씩 실무에 적용해봤을 때 맞아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외에 교양적인 도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저도 책을 거의 안 읽는 스타일인데 좀 진부한데 그 인문학으로 광고하기가 제가 제일 먼저 접했던 책인 것 같고 그 외의 거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 이노션 인사이트 본부에서 발간하고 있는 친절한 트렌드 뒷담화라는 책을 꼭 읽어보시면은 저희 현업에서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는 이 트렌드 같은 것들을 아주 쏙쏙들이 알짜배기로 가져가 줄 수 있거든요. 그거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지금 문제집 그 해설서를 알려주신 것 같아요. 저는 연애소설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디 가나 책 추천해달라고 하면 항상 추천한 책이 있는데 알랭드 보통의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라는 책을 제가 정말 좋아해요. 근데 저도 이걸 읽은 지 좀 돼가지고 내용이 엄청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보통의 연애소설이랑 다르게 어떤 연인이 사랑에 빠져서 헤어지기까지의 그 심리를 되게 재미있게 묘사를 해놨어요. 이 사람과 내가 비행기에서 옆자리에 앉아서 연인이 될 확률이 몇만 분의 1이었고 내가 이 사람의 어떤 부족한 점이 어떻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지 막 그런 거를 막 수사학적으로 계산을 하고 되게 재밌는 접근을 해놨거든요. 이거는 뭔가 읽어두시면 그냥 나도 재밌고 어디 나중에 뭐 광고 생각을 할 때 접목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책 읽는 거에 흥미가 붙으면 이제 다른 책들도 읽으시면 되니까 한번 안 읽어보신 분들은 추천드립니다. 저도 책을 괜찮아 곰돌이푸 이런 것밖에 안 읽어서 그 제이길 사이트 들어가시면 트렌드 매거진이라고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 젠지분들이시잖아요. 확실히 예전에는 광고하시는 분들에게도 뭘 하실까 독서를 합니다. 굉장히 클래식한 니체도 말씀해 주시고 그랬는데 세대가 바뀌긴 바뀐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세상을 변하는 대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죄송할 일은 아니신 것 같고요. 네. 근데 트렌드 지금 그 해설서 2개 말씀 주셨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쨌든 빨리빨리 흐름을 읽는 데는 도움이 되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질문 혹시 뭐 있을까요? 광고가 미웠을 때 나는 어떻게 이겨냈는가? 미웠던 시간이 뭐 있었어요? 네. 그 1년 차 때, 2년 차 때, 3년 차 때까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약간 아이디어, 저는 솔직히 저희는 제작이다 보니까 아이디어 안 팔릴 때 그게 나중에는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 아는데 초반에는 그 열정만 넘치고 실력은 없고 이러다 보니까 내 아이디어가 안 팔리면 왜 안 팔리지? 신님 막 미워하고 속으로 팀원들이 내 아이디어 못 알아주면 약간 또 자존심 상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다 열정이거든요. 말 그대로 애증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좀 받아들이고 그냥 아 내가 이만큼 광고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뭐 그 지금 대학생 분들도 프로젝트 할 때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 아이디어 회의 할 때 갖고 오셨는데 아이디어 안 팔릴 때 그럴 때 그냥 극복하시는 것처럼 이게 내가 사랑하니까 그만큼 미워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스마트폰은 아니지만 어쨌든 미워하는 기간을 어느 순간에는 넘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혹시 여러분 이 짤을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힘들 때 어떻게 버텨냈어요? 했더니 힘들어했더니 지나갔어요. 이런 짤이 있거든요. 광고가 미울 때 미워하고 있었더니 지나갔어요. 이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이거를 뭐 취업을 하고 하루 이틀 일할 것도 아니고 뭐 인턴도 아니고 제가 이 회사에서 얼마나 몸담글지 알 수 없는 건데 뭐 어떤 날은 광고가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그렇겠죠? 근데 그럴 때는 그냥 나 지금 요즘은 광고 좀 재미없구나 다른 데서 좀 재미 찾아볼까? 하고 회사 바깥에 뭔가 취미를 좀 만드시고 약간 힘을 빼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저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너무 높다 보니까 아, 나는 이만큼 좋은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데 왜 못 내지? 뭐 나는 회사 내에서 이만큼 잘하는 사람이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아니지? 막 이런 데서 좀 현타가 많이 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좀 관심을 돌리고 살짝 힘을 뺄 수 있었던 게 차라리 좀 회사 바깥에 뭔가를 만드는 거? 그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요즘은 잘 안 나가긴 하는데 저 막 복싱도 배우고 클라이밍도 배우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도 은근히 많아요. 좀 이색적인 취미에 도전을 한다든지 뭐 동호회에 들어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또 뭐 그러다 보면 또 광고가 좋은 시기가 또 오기도 하니까 각자만의 그런 시간을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흡대가 없었으면 없었으면 괜찮아요. 없었던 것 같은데 사실 있는데 네 그 아무래도 기획이다 보니까 사람들이랑 커뮤니케이션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나한테 뭔가 업무 요청을 되게 누군가 성의 없이 준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 대화를 하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말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이 일이 조금 싫어질 때가 있었는데 근데 생각을 좀 바꾸니까 괜찮더라고요. 사정이 있겠지. 뭐 얘도 얘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었을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니까는 좀 해결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인데 이게 저희가 이제 보고팩을 잘 준비해서 제안까지 하고 계속 이제 투표하는 방향에 어떤 모종의 그뭐 경영상의 이유로라든지 뭐 갑자기 예산을 줄인다든지 하든 뭔가 이 예상치 않은 정말 뭐 저희의 실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외부적인 영향이 떨어졌을 때 다시 해야 된다. 갑자기 주제가 바뀐다. 이럴 때 좀 확실히 좀 많이 증오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미움의 시기는 단 한 번씩 겪으셨군요. 벽을 타신 분도 계시고 그렇죠? 네. 뭐 이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미워질 때도 있을 거고요. 광고가 뭐라고 내가 여기 이렇게 매달려 있나 생각이 드실 때도 있을 거고 근데 결론은 각자만의 방법을 어쨌든 찾으셔야 된다일 것 같고요. 저희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한 개만 받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인스타 매거진에 대한 여러분들의 전문가적 견해? 조언? 이게 컨셉은 이제 뭐 찾으셔야겠지만 이게 꾸준해야 돼요. 이게 분명히 하다가 많은 부계정들이 엄청 많단 말이죠. 꾸준히 하면서 그냥 꾸준히 그냥 좋아요 수가 뭐 나온들 안 나온들 그냥 꾸준히 업로드 하시면 그러다가 이제 뭐 컨셉도 디벨롭이 되고 하겠죠. 그러면 뭐 하나 터지는 거나 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홍보를 하시거나 하면 확실히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당장 뭐 안 될 거고 그냥 꾸준히 하는 거밖에 없습니다. 네. 몇만 팔로워의 뭐 매거진 이런 뭔가 타이틀 그런 것보다도 그거를 지속적으로 발행하시면서 어쨌든 케이스를 되게 많이 스터디하시고 좋은 광고가 어떤 건지에 대한 본인의 주관 같은 게 설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뭐 면접에서나 더 잘 이야기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팔로워가 많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는 약간 그 카페도 프랜차이즈 카페 같은 데보다 개인이 하는 되게 특색 있는 카페 좋아하거든요. 아니면 사람이 별로 없는데 단골만 있는 그런 빈티지 샵이나 그런 데서 저희가 되게 매력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그걸 포트폴리오에 활용하실 때도 이게 막 11만 팔로워, 뭐 20만 팔로워 이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 피드를 딱 봤는데 좀 느낌이 달라. 그리고 뭐 사람은 별로 없지만 꾸준히 댓글 다는 몇 명이 있고 그리고 얘네가 만드는 콘텐츠는 뭔가 좀 다르네? 이런 거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분이 보신다면 분명 알아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막 그런
대중적인 콘텐츠가 되기 위해서 막 색깔을 버리거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를 비슷하게 막 양산형으로 찍어내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어떻게 하면 더 뾰족한 콘텐츠를 가진 매거진이 될 수 있을까? 이쪽을 조금 더 고민하고 그냥 뚝심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완전 추천드리는 게 꾸준하게 하셨으면 좋겠는 게 개인적으로 지금 회사를 떠나가지고 퍼스널 브랜딩 시대가 저는 분명히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회사 외적으로도 지금 개인적으로 하는 게 있으면 좋을 거고 그거 자체로도 회사에 입사하실 때 운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뭐 셀럽까지는 아니지만 무조건 스펙이 된다고 보고요. 저도 지금 그 MG 할머니라고 해가지고 이상한 AI로 인스타를 타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알고리즘을 타가지고 한 달 정도 한 200명밖에 안 보다가 한 번에 갑자기 1000만 명이 넘게 봤거든요. 지지난 주쯤에. 근데 이게 저는 광고 회사에서 일하는 거랑 완전 다른 재미를 느꼈어요. 내가 만든 콘텐츠, 저희는 아이데이션 해갖고 이거를 모두가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내 아이디어가 조금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내가 기획해보고 내가 AI로 제작하고 내가 소비자들이랑 댓글로 소통하고 내가 아는 사람이 막 좋아요 누르고 이러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거는 광고 외적으로도 꼭 계속 꾸준하게 한번 진행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장장 90분 동안 지금 토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을 제가 최대한 많이 여쭤보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항상 모자라죠. 그래서 저희 이제 뒤에 너무나 훌륭한 3개의 세션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혹시 너무나 궁금해서 창피해서 못하신 분들은 여기 프로님들 가시기 전에 나와서 질문을 개별적으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1세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